속보인을 찾은 한 남성. 제가 한 13년째 아는 형님이 계신데 어느 날 갑자기 산으로 가시더니 7년째 나오지 않고 계십니다. 산 속에 깊숙한 데 있어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전기도 안 들어오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궁금해서 제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산에 수도 들어오고 전기 들어오면 그게 이제 펜션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렇네요. 제보자가 알려준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는데 오. 첩첩산중이네. 정말 이 첩첩산중 어딘가에 홀로 살고 있다고요? 찾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산에 오르는데요. 와. 길이 없어. 근데 진짜 아니면- 사주에 계신 분들 많은데 이분은 진짜 오지에 계시네. 그러니까요. 좀 더 가봐. 길 나올지 보자. 봐봐. 진짜 여기 못 살 때 같은데. 길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한참을 헤매고 나서야 야. 저기 찾았어요? 집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드디어 집을 발견했습니다. 와. 해발 500m에 아담한 집 한 채가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는데요. 와. 어머머머머. 와, 진짜 완전 오지에 진짜 온막 같은데 계시네. 선생님 계세요. 사람 소리 나는데? 선생님. 곳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저기 계세요. 이때 모습을 드러낸 한 남자. 어머, 아이고. 아하. 진짜 범상치 않다. 그러니까. 옷을 오. 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약간 무슨 수도승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잘생겼잖아. 아유 엄청 이게 이목구비도 그렇고 그렇지. 너무 이 잘생겼어요. 포스가 이게 만만치 않잖아. 그 내가 봐도 나도 까들 때 그걸 보고 나도 하들짝 아니야. 오늘의 주인공 한동안 씨를 만났습니다. 67. 와. 이야. 우와, 한 40대라고 해야 되나? 너무 동안이에요. 그는 왜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7년째 홀로 삶을 꾸려가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꼽아봐도 내가 언제 돌아왔는지 몇 년 됐지? 어떨 때는 한 수십 년, 어떨 때는 수백 년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따져보면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꾸 따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깝깝한 거야. 진짜 잘 몰라. 나는 지나간 어제도 잊어먹는 스타일이거든. 버리는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가글을 묻지 마세요. 오케이 바리? 조용하던 산중에 찾아온 도시 손님들이 그도 반가운 모양입니다. 귀한 음식을 대접하겠다는데요. 주기업주라 그래가지고 아, 유기농 찹쌀하고 맵쌀로 만든 유기농 곡차. 나의 영혼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이게. 저 인간이 벌써 12시 되기 전에 벌써 한 잔 빠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도 다 생각이 틀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나를 존재하는 모든 이 햇살, 바람, 구름에 감사하는 축제 의식이야. 내가 만든 천년 식초, 내가 만든 천년 발효 액기스. 오자마자 이렇게 술 이건 주시고. 술이 아니라 곡차. 곡차고 이거는 막걸리는 술이 아니고 밥이야. 소리. 와. 소리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난 이 소리에 벌써가 뻥뻥뻥뻥. 유쾌한 그의 산중 생활이 궁금해집니다. 굉장히 아니 혼자 지내시기에 너무 심심하실 것 같지 저희가- 않아요? 말상대가 없어서? 어디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선생님 홍어를 좀 잘 드신다고 해서 홍어를 사왔어요. 그럼 이거하고
이 생채하고 해서 또 홍어도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 내가 하는 비법이지. 공장에서 만든 초고추장 아니야. 그런데 인스턴트 초고추장을 들고는 어디론가 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혼탁스럽게 만드는 이런 거는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거 먹게 되면은 몸에 두드러기가 나. 독이야. 독극물. 사람이 먹어서 절대 해가 없고 또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눈똥이 또 생태계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게 참다운 먹거리야. 그걸 먹고 살아야 돼. 화학 첨가물이 든 음식은 어떤 것도 먹지 않는 것이 그의 생활 철학. 오. 이런 거 고추 이런 거는 다 재배를 해서 말리고 된장, 고추장 이런 것도 다 내가 여기서 직접 담고 이런 것도 완전히 자급자족이다, 그렇죠? 도토리 가루 그 아래 계속 주워가지고 이제 빻아놓은 거. 이 자연이 나한테 준 어떤 큰 선물이자 신이 나한테 준 축복이라고 봐. 어디에서 이렇게 멋들어지고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생기가 꽉 찬 걸 받을 수 있는 거. 오로지 자연에서 난 그대로를 먹어야 한다고 믿는 한동은 씨. 하긴 근데 저런 신념이 없으면 여기 진짜 하루도 못 있잖아요. 산중 생활에서 그의 먹거리 철학은 확고합니다. 아주 고고한 도자기에다가 이게 아카시아 꿀을 넣어봐. 그 도자기에서 아카시아 향이 나잖아. 그런데 썩은 생선이니 전cấp 푸드니 갖다 해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거든.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학대하는 거란 말이야. 내 몸을 내가 관리를 해서 내 영혼이 이렇게 정갈해지고 정화될 수 있게 소설을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그가 살고 있는 이 집도 4년여에 걸쳐 손수 지었다는데요. 직접 지으셨다고요? 와. 오. 이 자리에 있던 나무로 석가래를 만들고 바닥에는 숯을 깔아 나무 온돌을 만들었습니다. 산에서 구한 재료들로만 지은 새 병집. 내 삶과 내 죽음이 자연하고 일치되고 싶다는 게 내 바람이거든. 그걸 실천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문명의 어떤 경제 생활이라든가 모든 걸 다 적고 들었는데 나를 존재하는, 나를 존재케 하는 나의 전부고 모든 것이라고 보면 돼, 자연이.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서남북을 향해 합장하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이렇게 표하는 거죠, 그게. 그런 다음에 이제 그다음 나를 또 정화하는 의식. 나를 정화하는 의식. 바로 명상입니다. 1분, 2분을 꼼짝도 안 한 상태에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힘들거든. 맞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 뭘 먹든지 뭘 보든지 하다못해 발가락에다 갔다 맞아, 갔다 맞아. 하든지 몸의 동작을 멈춤으로써 마음이 멈춰진다 이 말이야. 몇 시간이고 꼼짝하지 않다 보면 들려오는 새소리와 물소리. 자연이 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근심 한 자락 남을 틈이 없어진다는데요. 희열이와 텅 빈 상태에서 오는 어떤 희열. 그러니까 이 자연에서 주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오감이 생성이 새로 되는 것들 다 배웠기 때문에. 가끔 이제 휴가 간다 해외 가면은 그래 이제 뭐 국내 좀 복잡한 거 좀 비우고 가자 이랬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SNS 하고 앉았고 와이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정신없이 소식 보고 앉았고 음식을 아유, 찍고. 네 맞아요. 명상이 끝난 후 내내 옷을 벗고 지내던 그가 어쩐 일로 옷을 입는데요. 어디 가실 건가 갑자기 옷을 입으시네요. 선생님 위에 옷을 입으셨어요? 이제 또 배설을 할 시간이거든. 근데 화장실 가시는데 왜 이렇게 옷을 또 입으셨어요? 아니 그럼 나는 빨가벗고 다니는 사람이라? 아니거든.
또 이렇게 차려입고 몸을 따뜻하게 한 후에 안 돼, 지금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 또 살 것 같아. 화장실도 그가 직접 만들었다는데 아, 여기 지으셨구나, 진짜. 야. 잠시 후 분명 빈손으로 들어갔던 동한 씨 프라이팬을 들고 나옵니다. 대체 프라이팬이 왜 필요한 걸까요? 이 프라이팬의 용도가 뭐예요, 이게 선생님? 큰 거 받는 거지. 이게 다 이렇게 놓고 쟤를 이렇게 프라이팬은 큰 걸 받지. 근데 큰 거와 작은 것도 넣는단 말이야 우리가. 볼륨 것도 작은 거는 이제 이렇게 완전 아날로그 스타일이지. 무슨 이렇게 얘기 해서 작은 알겠습니다. 걸 받아서 예. 요 통에 이렇게 또 여기다 받아 놓으면은 여기 푹 끓음으로써 땅을 무지무지하게 기름지게 해줘. 아 이거를 또 모으셔서 이거를 또 보름 동안 이게 발효를 시키는 거지. 현기 발효라 그래. 땅에 다시 돌려주는 거지. 저 텃밭에, 자연 녹부의 텃밭에 이렇게 주면은 비료는 깨면 안 돼. 물과 소변은 2대1의 비율로 세 통을 일주일 정도 이렇게 모으면은 여기 한 21일 정도 숙성이 됐다고 봐야지. 그리고 이거는 오줌은 현기성이 발효를 시켜야 돼. 공기하고 차단하고. 또 뭐, 막아서 해야 되는구나. 호기성이라 그래가지고 공기 속에서 발효를 시키는 거야. 굉장히 변에 대해서 일가견이 그러니까요. 있으시네요. 이렇게 완성된 한동안 표 거름을 텃밭에 뿌려준다는데요. 그런데 텃밭이라고 하기엔 풀만 무성해 보이네요. 이거 그냥 풀밭에 그럼 주는 것 같지. 풀밭이 아니에요? 아니. 놈들은 볼 때 그냥 잡초밭이라고 막 발른데 이게 아니거든. 이게 이제 자연농법이지. 아니 봐, 얼마나 잘 자랐어. 저 단호박 자세 봐, 저 꽃도 피 있잖아. 아 이게 단호박이에요? 응, 단호박. 호박꽃이었구나. 고추네, 고추. 그리고 끼니 준비가 이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선 꼭 해야 하는 불 피우기 작업. 여름이야. 전기도 번듯한 조리기구도 하나 없이 뚝딱 한 끼 식사를 차립니다. 야. 바로바로 담그니까 살아있지 생기가. 이름하여 동안골표 산야초 비빔밥. 산나물이 아니고 산약초라고 보면 돼. 소박한 이 한 그릇이 그에겐 더없이 귀한 건강 밥상이라는데요. 진짜 아주 행복해 보이시네. 편안해 보이시고. 선생님 하루에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이게 전부지 뭘. 하루에 이거 한 번 드세요? 그럼 진짜 충분하지. 소식하시네요. 한 끼만 먹어도 되는 걸 두 끼, 세 끼 먹는다는 것은 가소비에다가 자기 장기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거니까 엄청난 자기 몸에 대한 학대야.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산속 생활. 그는 정말 이 생활이 좋은 걸까요? 나는 행복하다는 개념 자체도 이제 넘어선 것 같아. 너무 좋아. 굿이야. 와, 진짜 야. 어디서 수도 쓴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진짜 건강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엄청 건강해 보이세요. 가지시는 것도 없고 누리려고 하시는 것도 없는 걸 보면 참 기존에 저희가 봤던 그런 분들과는 완전히 차별화가 되시는 그리고 것 같아요. 자연에 대한 어떤 고마움, 뭐 맹신, 고마움을 넘어서 자연에 대한 맹신까지도 예찬. 그러니까 더더욱 궁금해져요. 어떤 종교적인 차원으로 진화라든가 혹은 진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갑자기 지붕에 올라가는 동은 씨.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뭐 하시는 거죠? 그의 손에 들려있는 건 어머, 휴대전화입니다. 뭐예요 이게 갑자기? 웬 휴대전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전파가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이제 여기 올라오니까 잡히네. 잘 잡힌다. 1700개의 게시글이라고 딱 나와버리네. 에? 몸은 산중에 있지만 블로그 활동을 하며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던 것. 세상과 단절이 아니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반전인가요? 자신의 생활 철학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산을 내려가기도 합니다. 책을 빌리거나 뉴스를 보기 위해 이틀에 한 번은 도서관을 찾는다는데요. 어허. 그 속생활 인연을 완전히 단절한 게 아니고 그냥 펼치적인 부분만 보고 단절된 삶이다. 또 일종의 도피된 생활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더 잘 보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여기 앉아 있어도 어느 정도는 궁금한 게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평양냉면을 또 갖고 왔다든가. 아, 이렇게 되면 진짜 이분이 부러워지는데요. 일종의 미니멀 라이프죠. 그러네요. 네. 과거에도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동한 씨. 내가 알기로는 뭐 부동산 쪽과 뭐 학원 쪽에 꽤 크게 사업을 하셨던 걸로 들었습니다. 하여튼 공부는 꽤 웬만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세상과 단절할 생각이 없을 뿐더러 40대까지 사업이 잘 돼 부를 누릴 정도로 부족함 없이 살아왔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산으로 온 걸까요? 내가 이제 부동산 투기도 하고 또 그 바람에 또 도망다니다가 또 걸려가 또 검찰청에 들어가 기사대기도 두드려 맞고 또 막 기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권력이 이렇게 애들만 X 같구나 하는 부분도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속에 이게 어떤 분노가 막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 나부터라도 이런 더러운 짓을 하지 말자. 가지면 더 가질수록 오히려 세상에 얽매이는 것 같았다는 동한 씨. 이러니까 약간의 의구심은 풀려요. 저 산속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진짜 정화를 위해서 산에 오셨네요. 어제 누구한테 답을 얻을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도서관에 이제 자꾸 다니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많이 깨어 있는 사람들. 간디지가 했던 이야기.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네가 먼저 변하라. 그래 내가 변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레비하고 냉장고 버린 거. 그다음 화장실, 수시 화장실 그게 다 뜯어내고 그냥 깡통 큰 깡통에 똥 누고 이래가지고 텃밭에다가 텃밭에 있는 거. 그랬었죠. 하지만 동한 씨의 이 같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가족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끝내 동한 씨는 가족을 두고 혼자 산으로 떠나오는 삶을 택했습니다. 가족들은 이해 못 그치, 해요. 가족분들은 안 보고 가족들은. 싶으세요? 보고 싶다 그립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보고 싶음이 아니고 은은한 정 이런 정도지 애틋하고 막 이런 거는 없어. 마누라에 대한 집착 또 아들놈에 대한 애착 이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비워버린 거지. 가족들과도 헤어진 채
자연 속 삶을 맹신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제 투기를 이제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듦을 내 스스로가 많이 느끼셨던 것 같고, 자연은 그래도 있는 그대로 나를 그냥 받아주고 수용해 준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좀 치유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서 그곳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안락하고 행복하니까 상대적으로 행복도가 너무 넘치겠죠, 그렇죠? 그리고 행복도가 넘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종교화돼 있는 의식을 하게 됨으로써 더 믿음으로 몰입되어지는 사고가 만들어질 가능성들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잘 나와. 무력을 경계하고 자연과 어울리는 소박한 삶. 어쩌면 그에겐 이것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게 아닐까요? 자신한테 물어봐봐. 우리 PD나 LD 순간순간 어떤 행복감, 충만감 이런 걸 언제 느껴봤었어?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야. 어떤 희열, 행복, 순간순간에 오는 그건 행복이 아니거든. 어떤 잠깐의 성취감이란 말이야. 그걸 사람들은 행복으로 하는데 그건 행복이 아니야. 자꾸 소박함을 지향하면 이 자유로운 영혼을 마음껏 구가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 미래의 큰 행복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 찾기. 그는 이곳에서 드디어 자신만의 행복을 찾은 듯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상처가 있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냥 뭐 이제 쉼 없이 이제 달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니까. 아니 근데 요즘 진짜 이렇게 젊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뭐 진짜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너무 일도 많이 하고 이게 내가 뭐지 이래가지고 갑자기 관두고서 뭐 책 쓰고 그래가지고 여행 작가가 되고 이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만족한다고 얘기하죠. 이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그런 만족스러운 상태가 사실은 돈이나 아니면 지위나 아니면 권력에서는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행복은 크기나 아니면 위대함이 아니라 사실은 빈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소박함으로 가시면서 빈도가 높아지신 것 같아요. 행복의 빈도가. 아니 그래서 요즘 왜 젊은이들 사이에 신조어 가운데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어떤 빡빡한 삶에 사실 좀 조금 약간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좀 힘들다라는 그런 뭐 증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